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인식입니다. 생산 중의 문제 해결 방법론 SQC의 관리도 제6강입니다. 관리 한계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리도에 대해서요, 관리 한계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중심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 되는 위치에 한계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표준 편차를 쓰는 이유, 그리고 3을 곱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재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들은요, 대답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죠.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라고 하는 그 관리 한계를요, 우리 이외의 다른 환경에서 잘 맞기 때문에 설정한 값이다,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 값을 이제 좀 환경이 다른 우리 프로세스에 갖다 적용을 했을 때 과연 동일하게 이상 원인에 의한 변동성을 잘 이것이 분류해낼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요, 관리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은 중심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 되는 위치에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을 받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또 절대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런데 거꾸로요, 3표준 편차가 아니라 1표준 편차는 안 되는 건지, 또는 2표준 편차, 또는 그보다 큰 4표준 편차는 안 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로부터 우리가 관리도를 우리 프로세스에 적용을 할 때 조금 더 적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세스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노하우라든가 또 역량, 이런 부분들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슈와르츠 자체도 굉장한 사실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 3강의에서 보면요, 슈와르츠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우연 이상 원인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1931년도 슈와르츠의 첫 번째 서적이죠. 자, 거기서 이렇게 언급한 것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리 한계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사람에 의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 확률적 모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률적 통계 모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우리 교재 9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슈와르츠는 푸딩의 검증은 먹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에서 실제 적용을 해보고 맞다고 판단되면 그때 이제 결정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먹어봐야 이것이 단지 짠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96페이지가 아래쪽 보시면 슈와르츠가 바로 이 관리 한계를 설정하는 어떤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확률 분포를 쓰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고유함수 F를 찾겠다는 희망, 고유함수 F라는 정규분포, 이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희망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쓰고 있죠.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정규분포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 되는 거리에 관리 한계를 설정하는 이런 이론적 근거, 과정은 굉장히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나이스하다는 얘기입니다. 멋지죠. 그런데 타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을 하죠. 이상 원인에 의해서 변동을 크게 가져가면 이미 그 시점의 정규성은 와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한계는 정규분포의 주요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 시그마를 그대로 적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표준 편차 되는 위치에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규분포가 이미 무너져서 정규분포가 아닌 비정규가 된 상태에서 관리 한계는 여전히 정규분포의 파라미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모순관계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자, 대밍 역시도요, 97페이지 보시면 3시그마 한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오류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했다라고 판단하는 제1종 오류죠, 타입 1 에러. 또 변했는데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제2종 오류, 타입 2 에러. 이런 오류들이 있는데요, 이 오류들로부터 오는 우리가 손실 보는 경제적 손실, 이것들을 최소화하도록 설정된 것이 뭐다? 3시그마라고 하는 그런 한계값이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도가 된 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슈와르츠나 데밍, 그 관리도에 직접적으로 창조하고 관련해서 고민했던 분들의 최종적인 답이라는 겁니다. 자, 1935년도에
영국 규격협회에서요, 피어슨의 그 주도하에서 정균포의 그 퍼센타일에 기반한 그런 그 관리 한계를 설정하려고 이제 노력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5년도라고 하면 이미 그 관리도는 1924년도에 만들어졌죠. 또 31년도에 슈와르츠가 관리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을 좀 했죠. 그 이유이기 때문에 이미 그 슈와르츠나 데이밍의 강력한 전통에 붙여서 뭐 이런 접근은 퍼센타일을 이용한 그 관리 한계 설정은 확산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98페이지 들어가면요, 그럼 관리 한계의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이 기본적으로 좀 조성이 돼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주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98페이지, 99페이지 내용을 참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관리 한계 설정에 필요한 환경은요, 우리가 프로세스에서 우연 원인에 의한 변동을 좀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선 적정한 수의 그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데이터가 두 개라 그러면 한 개가 우연 원인이고 또 하나가 이상 원인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적정 표본 크기, 또 적정 표본 수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86년도 던칸이요, 연구에 의하면 일단 그 표본 크기가 5개, 그리고 그 5개 이런 식으로 부분군들이 25개가 모이면 우리가 부분군을 이용해서 관리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좀 적합하다, 뭐 이런 논리를 좀 펴고 있습니다. 자, 왜 또 부분군 수가 25개냐? 우리가 관리 한계를 계산할 때 그 D2나 C4라고 하는 그 상수를 집어넣는데, 이 값들은 표본 크기에 따라서 이제 변화지죠. 5개가 아니라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또 6개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D2나 C4 값이 달라지죠. 그런데 부분군 수가요,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25개의 부분군 수가 확보가 되면 이런 D2라는 이런 값들이 일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25개 넘어가는 그 이상의 부분군 수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좀 안정 상태에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정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관리 한계 역시도 안정한 상태가 될 테니까 기본적으로 표본 크기가 5개, 부분군 수는 25개 정도 확보되면 적절하다는 얘기고, 9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부분군 수가 25개, 즉 평균이 25개 정도 확보가 되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대부분 다 정규성을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포 자체도 정규성을 띠게 되고요. 또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니까 이때 이제 관리 한계를 설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논했던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의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면요, 3시그마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은 그 분포 등을 통한 통계와 이론의 바탕을 두고 설계됐다기보다는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험의 어떤 근거를 가미해서 결정된 거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한계값으로 결정된 거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관리 한계 설정 자체가 사람에 의한 판단, 그 다음에 어떤 통계적 확률 모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이후에 많은 좀 논란을 양상한 것은 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확률 모델을 쓴 거냐, 쓰지 않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100페이지와 101페이지, 102페이지에는 지금과 같은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확률 모델을 쓰고 있는 거냐? 자, 그 반대측 입장의 내용을 좀 보면요, 10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슈와르츠 자체가 관리도를 만든 사람이 정균포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맞도록 적절한 한계값을 설정을 해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슈와르츠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되는 그 관리 한계가요, 그러니까 타점을 해나가면 정균포가 아닌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죠. 이상 원인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그런데도 여전히 일정한 그 관리 한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X바 관리도, 평균을 찍어 나가는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심간 정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관리도에서 쓰는 그 범위라든가 표준 편차, 이런 내용들도 중심간 정리의 지배를 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중심간 정리는 이제 평균이 영향을 받는 거고, 범위나 표준 편차는 평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그 범위나 표준편차까지도 중심간 정리의 어떤 영역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 거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정규편 이제 꼬리 영역에 이제 관리 한계가 보통 설정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편차 위치니까. 근데 꼬리라고 하는 영역은 상당한 많은 그런 그 변화가 존재하는 그런 위치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포를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이제 반해서요. 분포를 모델을 쓰고 있다라고 그 주장하는 측의 내용을 좀 보면요. 100페이지 아래쪽과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완전히 우리가 경험적 데이터만 기반을 두고 관리 한계를 이제 설정했다고 보면요.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리도 자체는 이미 통계적으로 그 이론의 근거에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명확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정규 확률 이론에 직접적으로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101페이지 내용입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이나 표준편차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 두 개의 평균 표준차라고 하는 것은 정규분포의 주요한 핵심적인 파라미터죠. 또 비편향상수 D2나 C4 이런 것들은 정규분포를 가정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상수들이고요. 또 표준편차에다 3을 곱하고 있는 이런 내용 자체도 정규분포의 기본적인 모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군의 이제 범위나 표준편차 뭐 이런 것들이 중심간 정리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정규성 가정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즉 이러한 그 부분군 범위라든가 표준편차 이런 것들이 정규성 가정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그 정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가능성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이제 분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타점만 가지고 검정을 해야 되는데요. 런 검정. 이것만 가지고도 정당하게 이상원이나 우회원에 대한 분류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아이차트 같은 경우는요. 프로세스 능력을 우리가 평가하려면 이게 분포가 없거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명확하게 슈아르트 계산이 정규분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슈아르츠나 데밍이 최종적으로 언급했던 사람의 어떤 판단 그리고 통계적인 어떤 모델에 근거한 두 가지 형태의 결정체가 관리도의 한계를 대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관리 한계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기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애당초 슈아르츠가 분포를 이용해서 통계적 어떤 관리 한계를 설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상 얻은 자료를 통해서 또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정규분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도 명확하죠. 그러다 보니까 분포로서 그 해석 여부를 두고서 찬반 논란이 또 있어 왔다는 점이요. 그런데 이제 과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관리 한계라고 하는 거, 정규분포를 이제 기반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편차 이것은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험적 결과 또 가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가지고 이게 관리 한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건 지금도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슈아르츠와 데밍이 언급했던 사람에 의한 어떤 판단, 경험적인 내용 플러스 통계적 어떤 모델에 기반을 둔 두 가지의 어떤 융합된 형태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이 관리 한계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그 지식,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편차로만 결정이 된다, 정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고요. 우리 프로세스에서 우리에 맞는 그런 형태의 관리도를 또 응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자 기능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